아프니까 나아지지 않으니까 나이지리아. 오늘 제목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오늘 최고 기온 37도, 더위에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무척 배가 고플 시간, 딱 시간 맞춰 미모의 빵순이 입장. 하루에 1달러로 생활하는 나이지리아의 대부분의 노동자들, 점심시간이 되면 점심을 굶은 채 오후 일을 시작합니다. 저는 이 시간이 되면 노동자들에게 이 잘 튀겨진 튀김 하나씩을 나눠주는 게 저의 즐거움입니다. 이 튀김은 아문바꾸엘입니다. 100원짜리 튀김빵 2개. 이것도 나이지리아에서는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이들에게는 특혜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못 먹어서 배가 뾰족하고, 부자들은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터질 지경이고. 1960년 10월 1일 나이지리아는 영국으로부터 해방이 됐습니다. 하지만 나이지리아의 노동자들은 해방된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부자들의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살아온 역사의 세월이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엄격한 신분제도 속에서도 그들은 또 그들 나름대로 행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말을 합니다. 나이지리아가 왜 못 사는지 이유를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를 이어오는 부정, 부패 때문입니다. 때론 돈이 없어 아침도 굶고 점심도 굶는 나이지리아의 노동자들, 이 아문바꾸엘이 비타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나이지리아에도 엄청난 행운이 찾아옵니다. 1956년 나이저 델타 삼각주에서 오일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곳은 나이지리아의 최고의 팜유 생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오일 리버라고 불렀던 곳입니다. 나이지리아의 많은 국민들은 오일이 발견되자 우리도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간 무자비한 영국 회사들의 오일 개발과 그리고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로 인해서 팜 오일 농장은 파괴가 되고, 유정을 태운 검은 연기와 불꽃들은 삽시간에 나이지리아 남동부의 환경을 파괴시켰습니다. 좋을 것만 같았던 해방과 원유 발견은 팜 농장의 농부들을 말살시켰고, 삶은 더 피곤해졌고 빈부의 차이는 더 심해졌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작은 빵 한 조각이 필요할 뿐입니다. 네, 꿀맛 같은 휴식 시간인데요. 중간에 이렇게 안마바꾸에 하나씩 먹으면 정말 힘이 넘칩니다. 아문바꾸에 해방은 됐지만 사륙의 역사였습니다. 7번의 쿠데타와 한 번의 큰 내전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희생됐습니다. 오늘은 호텔 공사 현장을 돌아보겠습니다. 징글징글하게도 이 호텔 공사 오래 하고 있습니다. 제법 공사는 많이 진척이 돼서 올 12월 안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하루에도 수차례씩 회의를 진행하며 현장 일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약간 올드보이라 아직도 손으로 일일이 하나씩 다 그리고 있습니다. 외관 공사도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약 10,000평 규모의 대지후에 지하 1층, 지상 8층 건물이 완성됐습니다. 한국에서 보면 좀 시시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지역에서는 가장 큰 호텔입니다. 158개의 객실과 각종 부대 시설을 갖췄습니다. 발전기를 포함해서 각종 공구들을 점검합니다. 나이지리아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물건 수입이 중단되면 공사가 진행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저의 경우 대부분의 물건들을 한국에서 수입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나이지리아에서 어떻게든 짜맞춰서 공사를 진행을 합니다. 시장에 가서 못도 사고 벤츠도 사고 본드도 사고 합판도 사서 어떻게든 짜맞춰서 디자인을 제가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연속해서 발전기를 돌려야만 공사가 되는 나라, 아픈 나라, 나아지지 않는 나라. 그래도 어떻게든 공사를 위해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노동자들과 함께 오늘도 벽에 그리고 A4 용지에 그리고 바닥에 수평과 나베를 보고 먹을 놓으며 함께합니다. 처음에는 망치질도 못하고 톱질도 못하고 벤치질도 못하고 우두커니 멍하니 서서 바라보던 우리 목수들이 이제는 제가 그려주는 도면도 제법 볼 줄 알고 느리지만 척척 일을 해냅니다. 그들에게 이 목공 기술이 없다면 멍하니 하늘만 보고 손가락만 빠르며 쫄쫄 굶어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몇 가지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월급을 10배 이상 상승을 시켜줬습니다. 이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직업, 군인, 경찰, 공무원과 대등하게 월급을 맞춰줬습니다. 그래서 아주 강력한 자부심을 갖도록 해줬습니다. 두 번째, 철저하게 시간 준수를 해서 작업을 합니다. 나이지리아 근로자들은 작업시간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저 시도 때도 없이 좀비처럼 일을 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아침 8시 30분에 제가 발전기를 돌립니다.
그리고 작업이 시작됩니다. 점심시간은 한국과 동일하게 12시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시에 다시 작업을 시작합니다. 오후 5시 30분이 되면 애누리 없이 제가 발전기를 끕니다. 나이지리아 사람의 가장 큰 문제점이 약속 시간을 안 지키는 건데 이제는 약속 시간을 서로가 철저히 지킵니다. 사회 구조 시스템이 약속을 안 지키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변화에 우리 노동자들이 잘 적응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점심 식사 제공입니다. 어떤 노동자들은 심지어 아침을 굶고 출근하는 노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점심을 먹을 수 있느냐? 점심시간에 그저 우두커니 앉아있는 노동자들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고기가 듬뿍 들어간 점심 식사를 제공합니다. 이게 바로 한국 인심인데요. 현금으로 줘본 적도 있는데 현금으로 주면 밥을 사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버스비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변화 덕에 많은 일꾼들이 우리 현장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제발 나이지리아 정부는 뭐하니? 교육, 기술, 학교라도 좀 만들어라.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젊은이들은 차고 넘쳐나는데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이 거의 전무합니다. 이따 한들 파업과 휴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동료의식과 친화력입니다. 250개의 많은 부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서로가 무척이나 경계합니다. 그리고 나이지리아 사람이 나이지리아 사람을 가장 싫어합니다. 자기 국가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믿거나 신뢰하지 않습니다. 만나면 큰 소리가 나오고 싸우고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엄청난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외국인에 대해서는 절대 신뢰입니다. 그저 만나고 보는 것만으로도 황홀해합니다. 특히 지방 도시에서는 슈퍼마켓이나 백화점에 가면 뒷전에서 사진을 찍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큰 관급 공사나 큰 개인 공사에는 외국인이 끼지 않으면 오다를 수주하기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외국인한테 트레이닝하고 교육받는다는 거에 대해서는 무척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의 특기인 친화력을 최대한 발휘를 합니다. 하지만 자칫 머리 꼭대기 위에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철저한 계급사회인 나이지리아에서는 저 같은 마스터와 한 밥상에서 같이 밥 먹는 게 불가능한 사회입니다. 고위 관리들이나 외국인 감독들이 나이지리아에 들어오면 나이지리아 노동자들을 거의 벌레 취급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크고 작은 문제들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고 웃고 떠들며 점심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으시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십시오. 자재가 부족하면 아직도 이렇게 원시적인 방법으로 공사를 합니다. 손으로 일일이 하나하나 깎아서 자재를 만들어냅니다. 제가 좀 나이가 있고 오랜 노하우가 있는 덕택에 부족하지만 그런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느덧 저녁이 찾아왔습니다. 아름다운 석양과 함께 공사 현장에서 저녁을 짓는 노동자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들을 흑인, 흑형이라고 말하지만 얼굴을 자세히 보면 순수하고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네, 보실까요? 자, 지금까지 여기는 나이지리아 굿모닝 아프리카였습니다. 감사했습니다. Nice and bean.